제목은 상용 로그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문제는 책에서 고쟁이에서 상용 로그가 꽤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출제가 됐어. 걔는 통과가 되는데 쉬운 문제가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자, 상용 로그라 하면 뭐 어려운 말 아니지?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다 이런 말이야. 거기서 상용이라는 뜻은 밑이 10인 로그인데 이 밑이 1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쓰는 수 10진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수를 수 종류 중에 10진법 수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로 우리가 쓰는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밑이 10인 로그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을 하려면 우리가 쓰는 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수는 기본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거냐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소수점 왼쪽 오른쪽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따른 위치에 따른 단위가 있어요. 위치에 따른 뭐가 있다고? 단위가 있어. 걔를 10진법은 밑이 10인 지수 형태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10의 자리, 얘를 10의 100의 자리,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그럼 1의 자리를 어떻게 쓸 수 있어? 10의 0제곱이라 쓸 수 있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10의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룰이 정해졌고 소수점 왼쪽으로는 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룰이 따라가는데 소수점 왼쪽으로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0, 1, 2, 3 하나의 오차가 발생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이 우리는 나중에 뭐라 부를 거냐면 정수 부분이라 부를 거고 그 정수 부분이 단위적인 개념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정수 부분이 요 동그라미 부분이 정수 부분이에요. 이 정수 부분이 뭐냐?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얘기하기로는 뭐라 말할 거냐면 자릿수라고 말할 거야. 몇 자릿수라고 말할 거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제일 좋아하냐면 가장 높은 자리 최고 자리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다. 단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높은 자리의 위치 그거를 우리는 우리말로 자릿수가 좀 편안한 단어에서 자릿수라고 말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는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소수점 왼쪽에 있는 수들은 자릿수라고 말하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 자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길잖아요. 예, 통틀어서 말은 가장 높은 자리의 단위 위치를 말하고 있다. 그의 관계가 뭐가 있다? 조심할 점은 0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1의 자리가 정수 부분이 0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우리가 쓰는 수에 대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수를 표현하기를 그걸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숫자 표현법이라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냥 유효숫자 뭐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쓰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나요? 그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쓰기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본 적은 있어. 자주 보질 않아서 그러지. 이때 A는 1부터 10까지 N은 정수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때 A는 어떤 수라고? 이 조심할 점은 1부터 10까지야. 3점 뭐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됐니?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거야. 예시.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가 뭐야? 5, 3, 7, 0, 0. 5, 3, 7, 0, 0이라는 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5.37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5라는 수가 보이지? 4라는 수가 보이지? 4라는 수는 누구랑 관련됐다? 자릿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4니까 5자리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0.00537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5.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하나, 둘, 셋, 5 맞아 떨어지네 이거네. 그러지? 자, 두 개의 수가 어떤 규칙이냐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지.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공통점은 5.37, 5.37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4하고 마이너스 3이 차이점이야. 두 개의 수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그대로 문제가 적용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10의 거듭제곱 이 표현은 자릿수로 의미할 거고 이 537이라는 수는 여기에 있는 수가 537. 오케이. 얘하고 얘를 똑같이 537로 해는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숫자 배열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거야. 숫자 배열이라고 말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습니까? 얘를 로그를 붙였습니다. 예식에다가 로그를 붙였어. 로그를 붙이다 보니까 로그 53700은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하면 4 플러스 로그 5.3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지? 그래서 숫자 4가 다시 등장을 한 거야. 이게 정수 부분이야. 오른쪽에도 보면 로그 0.00537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5.37 이렇게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3이 등장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 얘를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 같이 보여. 근데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 같이 안 보이잖아요. 소수 부분은 로그 5.37 소수 부분처럼 보이진 않잖아. 그러지? 자, 루트 2는 얼마냐? 루트 2. 루트 2. 1.414. 루트 3. 1.732. 외우는 것처럼 자, 루트 2와 루트 3 무리수잖아. 그래서 근사값으로 세 자리까지 외운 거야. 마찬가지로 로그도 무리수로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워야 됩니다.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워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나올 거야. 하지만 외워두세요. 로그 2는 얼마냐면 0.3010. 로그 3은 0.4771인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책에서는 요즘 책은 이렇게 로그 2를 그냥 0.30 또는 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로그 3은 0.48 이렇게 해주면 이걸로 계산할 거야. 근사값이니까 얘는. 그래서 얘를 0.3이라 안 쓰고 0.30이라 쓰는 것은 근사값에 대한 표현법입니다. 얘도 두 자리 쓰면 얘도 두 자리 쓰기 때문에 0.3이라 안 쓰고 0.30이라 쓰는 거였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두 자리 쓴 이유는 두 자리 쓰자해서 쓴 거야. 그러면 요 둘을 가지고 우리는 로그
1은 얼마야? 0이지?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로그 4는 2 로그 2 0.6020. 로그 5는 조용하다.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 그래서 로그 안 가르쳐줍니다.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에서 0.699. 로그 5도 우리는 많이 쓰이니까 외워둬 버립니다. 그냥 로그 5도 외우죠. 근데 왜 안 외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값이 약간 오차가 발생한다고. 계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약간 오차는 있으니까 여튼간 로그 5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외워둬 버립니다. 보통 네 자리가 나올 거니까 로그 5는 0.699 외워놓으세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맞나요? 로그 연산 좀 연습하세요. 로그 7 좀 몰라. 로그 8은 0.9030 3 로그 2 로그 9 2 로그 3 0.94 9541이냐 9541 9451이냐 9542 로그 10 1이 됐지. 다시 말해서 0부터 1 사이를 자연수만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 사이의 수를 썼다는 말은 우리는 1부터 10이 1이 됐으니까 1부터 10 전까지는 다 소수 부분이야. 로그 1은 0이잖아. 그러지? 0보다 큰 수. 1점 얼마부터? 1부터. 1은 안 들어가지. 1은 0입니다. 0. 소수분 0도 있어. 소수분 0. 로그 10이 되면 1이 되는 거니까 소수분을 말하면 1부터 10 전까지. 10은 소수분이 아니야. 1은 로그 1은 0이니까 소수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수들은 다 소수 부분으로 표현될 거야. 그러면 이 의미가 이제 조금 발생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 요게 요런 표현이 이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5.37은 자 로그 5는 0.999 0.7781이야. 로그 얼마야? 5.37 대충 쓰겠습니다. 7.3 정도 써놓게요. 정확한 값 아닙니다. 얘는 표를 보고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자 로그 5.3700을 표를 보고 썼더니 아까 로그 5가 얼마라고? 0.699 얘를 계산해 보니까 0.732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그냥 내 맘대로 쓴 겁니다. 표를 보고 작성해 732 하고 안 맞는데 이걸 하면 안 돼. 그러겠지. 얘는 로그 0.00537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732. 자, 지금 연결 요 세 가지를 연결 비교해야 돼요. 연결 비교. 이제는 뭐가 나왔어? 얘는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이 나온 거지. 자, 여기에 있는 수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정수 부분은 어떤 게 의미라고? 자릿수를 의미하고, 자릿수가 아니라 자릿수를 의미한다야. 4라는 것은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꼭 들어갈 말이 뭐냐면 진수의. 누구의? 진수의. 다시 말해서 이 4라는 소리는 이 진수의, 요거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4니까 몇 자릿수? 5자릿수. 마이너스 3이니까 몇 자릿수? 소수 세 번째 자릿수.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그냥 우린 소수 세 번째 자릿수 이렇게 말을 하자고 해. 이해됐습니까? 근데 답 쓰다 보면 그렇게 쓰면 안 돼. 됐어? 얘기가 그렇게 나올 거야. 처음으로 영의한수가 어디서 등장하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소수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말할 거야. 책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 세 자리인데 요즘 아래를 줄였어. 소수 뭐죠? 소수 세 번째 자리라고 우리는 줄였지 말해서
아마 틀렸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자, 얘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겠지. 소수 부분이 같아요. 소수 부분이 같지. 근데 0.73이라는 수는 모두 아무리 찾아봐도 0.73이라는 수가 없어.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537영역을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뭐라 불렀어? 진수라고 불렀지. 이 진짜 진수는 진짜 수입니다. 진짜 수. 진짜 수가 있으면 가짜 수가 있어야겠지. 가짜 수가 얘가 가짜 수입니다. 얘가 가짜 수야. 소수 부분이라 부르고 우리는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소수 부분이라 부르고 나는 가수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수 부분은 가짜 수야. 0.732는 트릭이야. 트릭. 0.732는 뭐라고? 가짜 수야. 가짜 수는 대신 진짜 수를 알려주는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진짜 수는 어디 있어? 537 여기에 있지. 여기 얘하고 얘는 연결되잖아.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야? 로그로 바꿔야. 로그로 바꾸면 요 537은 진짜 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줄 것이고 가짜 수를 뭘로 바꿔야? 로그로 바꾸면 진짜 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줄 거야. 이게 다이렉트로 알려준 게 아니야. 0.732가 다이렉트로 알려준 게 아니라 0.732가 도대체 로그 얼마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로그 5.37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537로 시작하는 수고 네 자리 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라고. 됐습니까? 상용록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용로그 표현법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시키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시켜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9.2는 10보다 작은 수니까 소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한 거지. 그럼 로그 x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로그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9638 이렇게 써줄 것이고 이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 세 번째 자리 답이 뭐야? 이것밖에 없네.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소수 세 번째 자리 처음으로 영양인수가 나오는 게 답은 1번이야. 그러지? 이게 중간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야? 얘를 소수 부분이 얘가 뭐야? 가짜 수야. 이 가짜 수가 도대체 로그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거지. 로그 얼마냐면 9.2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9.2라는 이 숫자 배열하고 x의 숫자 배열이 똑같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x라는 수는 92로 시작하는 수고 92로 시작하는 수고 9라는 수가 소수 세 번째 자리 수다. 0.00 붙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지? 자 2번 보면 자 로그 187은 로그 187은 몇 자리 수야? 세 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 2가 된다. 차이가 1 발생한다. 2. 그러면 죽고 로그 187하고 똑같은 숫자 배열은 187을 이렇게 쓰라는 소리지. 187을 아까 근사과 표현법 1.87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작성해라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로그 187을 볼 때 어떻게 계산해라는 소리야? 2 플러스 로그 1.87을 봐달라는 요구지. 됐지? 그래서 1.87 보고 쓰고 뭐 오른쪽은 2.18 보고 쓰고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니까. 다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연결고리가 지금 잡혔습니다. 이 식의 표현 자 예시 들었으니까
얘를 로그 n은 n 플러스 로그 a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지. 로그 n을 알아내려면 로그 n은 n 플러스 로그 a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로그 a가 표현이 돼 안 돼?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야.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로 표현되어 있고 n은 정수이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로 무조건 표현 0부터 1 사이 표현할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될 건데 우리는 이 정수 부분은 n의 자릿수를 얘기를 해줄 거고 이 알파 소수 부분을 뭘로 바꿔? 로그로 바꾸라고. 알파가 로그 a라고 알파를 로그 a로 바꾸면 이 a가 이 n의 숫자 배열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오면 뭘로 바꿔? 로그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수화시킬 거라고 진수를 알아낼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됩니까? 자, 16번 풀 거야. 자, 두께가 0.05mm이고 계속해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종이를 56번 접었습니다. 56번 접었어. 그러면 접었다는 말은 두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한 번 접으면 2배가 되니? 또 한 번 접으면 2배가 되니? 한 번 접을 때마다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두께가. 그러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돼? 0.05에 곱하기 2의 56제곱만큼 두께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우리는 2의 56제곱을 계산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2의 56제곱 계산을 못하니까 주어진 조건에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2의 56제곱이 있어야 돼. 있으면 바로 계산이 되겠지. 또는 얘를 계산할 수 있게끔 이거랑 비슷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없다고 하고 로그라고 한다는 소리는 얘를 바로 계산을 못하고 로그를 통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를 자 중요한 사실 요놈을 K라 놓는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얘를 K라 놓을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K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양변에 뭐 할 거야? 로그를 붙일 거야. 로그를 취할 거야. 그래서 로그에 집어넣을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하면은 50은 100분의 5 하면 얘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102 플러스 56 로그 2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쓰지 말고 여기까지 적으라고요. 자리 바꿔서 적어도 관계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한다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5 로그 2가 되고 로그 K가 얘는 로그 301로 계산을 해. 30155 5015 5015 16.55 16.55인데 100에서 15.555가 된다 이거지. 까지 됩니까 이제? 누가? 로그 K가 15.55가 된 거라고. 우리가 0보다 큰 거니까 정수 부분 잘 보이고 소수 부분 잘 보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원래 쪼개 쓰는 연습이야 원래는. 알겠어요? 문자로 될 때는 무조건 쪼개고 수로 될 때는 보이니까 놔둔다 이거지.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부분 따로 읽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이렇게 쓰란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 쓰임처가 달라. 15.55를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야. 15라는 정수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하고 0.55를 따로 볼 거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상용 로그는 여기 있는 15.55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15는 어떤 뜻이야? 15는
K의 진수 K의 자릿수. 그러지? 얘기에 의미하는 건 뭐라고? K가 16자릿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0.55는 가수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얘를 로그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로그 0.55가 어디가 있어? 0.359네요. 3.59. 다시 말해서 진수 K가 359의 숫자 배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K 값은 3.59 곱하기 10에 조심하세요. 다시 10에 뭐적으로 표현하면 중요해? 15제곱으로 표현해요. 이 정수 부분이 1이 들어갑니다. 자릿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한 자리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답이 되겠다. 근데 답이 없는 이유는 단위입니다. 단위가 현재 여기는 밀리미터야. 질문 답은 얘를 뭘로 바꿔라? 킬로미터로 바꿔라. 밀리의 뜻은 뭔지 알아? 밀리? 밀리미터. 밀리가 뭐야? 밀리의 뜻을 뭐라고 하니까 밀리의 뜻을 말하니까 0.1cm 1.1cm가 아니라 센티미터거든. 오케이? 센치는 또 다른 뜻이 있어.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1000분의 1. 밀리가 1000분의 1 해서 그 다음에 킬로가 1000배 1000이야. 미터를 기준으로 3칸씩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또 얘를 만들었어. 뭐 센치 이런 걸 만들었다고. 알겠니? 여튼간에 세 자리에서 세 자리 6자리가 빠져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야? 9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 처음에 문제 푼 게 기본 문제고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이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너희들이 잘 와. 여기서 너희들이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했습니다. 자릿수 얘를 뭐로 바꿔? 로그로 바꾸면 숫자 배열이 나온다.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상용 로그 문제가 뒤쪽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수분, 소수분. 그 전까지의 기본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책에 여기까지 다 소개가 돼 있고 학교 내신에서도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틀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뒤에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틀은 맞다. 그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는 아주 많이 나왔고 요즘은 잘은 안 나오지만 이제는 등장을 시켰다 이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는 십진법 수를 가지고 십진법 표현법.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상용 로고 쪽에서의 책에서도 한 문제가 있나? 조금 이따 한번 가볼게요. 조금 이따가 있으니까. 자, 이 표현, 그 다음에 이 표현. 자, 두 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야. n은 a 곱하기 10의 n제곱.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로그 a. 똑같은 표현입니다. 위에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 것이 나올 수도 있어. 두 개를 왔다 갔다 잘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둘 다 나올 거야. 두 개의 연결고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편한 것이 지금 정수 부분, 숫자, 자릿수, 소수 부분, 숫자 배열을 알려준다야. 숫자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정수 부분은 거의 자릿수를 거의 알려준 거야. 완전히. 값은 약간 오차가 발생하지만 알려준 거라 보는 거고, 소수 부분은 로그 값으로 바꿔야 숫자 배열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 어떤 내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진수의 자, 로그 n이라는 수를 로그를 붙여서 정수 부분이 등장을 한 거잖아. 정수 부분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얘가 숫자 4가 나왔잖아. 4는 뭐라고?
이 진수가 5자리 수임을 알려주는 거잖아.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를 함수화시킨 겁니다. 자판기에 1,000원을 넣었어. 음료수가 나왔어. 1,000원하고 음료수가 연결고리가 요 1,000원하고 음료수를 있어. 똑같게 안 보이잖아. 어떤 변화가 발생했지.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함수적 표현이란 소리야. 뭔가 작동을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책의 문제에서 정수 부분이란 말을 대놓고 정수 변화 하지 않고 뭐라 말할 거야? fx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fx를 읽을 때 우리는 뭐라 읽어? x, 로그 x의 정수 부분, x의 자리수 이렇게 읽을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지금? 자, 로그 x를 fx 플러스 gx n 플러스 알파. 자, 우리는 n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편한 표현법입니다. 좀 더 편한 표현법이고 정수이고 0부터 1 사이. 그래서 얘 둘을 연결시키고 얘 둘을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fx 나오면 우리는 읽을 때 뭐라 읽어야 되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고. 됐어? 그럼 fx를 어떻게 읽는다고?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고. 어떻게 읽어? x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읽는다고. 자릿수가 아니라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야. 오차가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gx는 뭐라고 읽을 거야? 로그 x의 소수 부분 이렇게 읽을 거고, 얘를 뭐라 읽어? x의 숫자 배열 이렇게 읽을 거라고. 엄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수 부분을 우리는 정수 부분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우스 로그 x 이렇게 쓴다고요. 가우스 로그 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 이런 소리야. 그럼 우리가 가우스가 나오면 어떻게 읽을 거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읽으면서 x의 자릿수라고 읽을 거라고. 엄마 알겠니? 소수 부분 어떻게 돼? 소수 부분 어떻게 돼?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라고 읽고 이렇게 쓰고,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라고 쓰고,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로그 x의 소수 부분 x의 숫자 배열 이렇게 읽을 거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릿수가 크다 이런 뜻이고, 소수 부분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숫자 배열이 크다. 아, 애매하지? 의미만 이해하면 돼. 숫자 배열이 크다. 숫자 배열이 크다. 숫자 배열이야, 수가 아니라. 왜? 여기 부분은 다 뭐 어떻게 쓸 거야? 한 자리 수로 쓸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 수가 크면 당연히 소수 부분이 크다 이 말이지. 소수 부분이 크면 이게 큰 건 사실이잖아. 이해되니? 그럼 정수 부분 어떻게 읽고? 정수 부분 표현은 로그, 표현은 지금 몇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n, fx, 가우스 로그 x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소수 부분 표현 나왔어요. 소수 부분 알파 간단하게, 또는 함수 gx, 또는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해.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릿수, 숫자별 이런 식으로 읽을 거라고. 됐니? 자, 11번 보면 양의실수 x에 대해서 fx는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어떻게 읽는다고? 로그 x의 소수 부분 이렇게 읽고 x의 숫자 배열 이렇게 읽을 거라고. 됐습니까? 이거라 정의할 때 fx 값이 가장 큰 것은 누구냐 이거지. 다시 말해서 소수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거고, 숫자 배열이 크다 이 말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겠지? 누가 1등인지 알겠니?
보이니? 1등 보여? 꼴등 뭐야? 꼴등. 제일 작은 거. 1번. 그럼 요 놈을 소수 부분에 크기 배열할 수 있겠지? 오늘 적어봐. 거기다가 너 크기 순서로 정해봐. 번호로 크기 순서. 다시 말해서 소수 부분 보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야. 5, 2, 4, 3, 1 이렇게 써야지.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야. (12번) 내볼게요. 자, 12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n제곱. 보통 우리 쓰는 n이 아니었네. 3의 n제곱이라는 수를 b 곱하기 10의 a제곱으로 표현했네요. 이 문자만 약간 달라진 거야. 이때 a는 정수, b는 1부터 10까지 우리가 아는 자연수 표현법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것은 3의 n제곱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정수 부분이고,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3의 n제곱의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fg를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fn은 a 정수 부분, g는 로그 b 소수 부분 이렇게 되겠지 이제. 로그 b가 소수 부분인지 이해되니? 누구의 정수 소수 부분이야? 로그 3n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f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그러면 f는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고, g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소수 부분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네. 기억. f2란 말은 무슨 말이야? n에다 1을 넣었지. 누구? 3의 제곱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이고, f3은 3의 세제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f니까 뭐야? 자릿수. 얘의 자릿수. 얘의 자릿수는 한 자릿수, 얘의 자릿수는 두 자릿수. 자릿수가 크면 정수 부분도 크겠지. 정확하게는 이 정수 부분은 얼마고 얘는 한 자릿수니까 얼마야? 0이고 얘는 1이 정확한 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소관계는 크다 작다만, 자릿수가 크다 작다로 바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 둘 다 1을 더하면 자릿수 개념이 되니까. 자, 2번. G4는 3의 4제곱을 가지고 얘기하고, G5는 3의 5제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G의 의미는 뭐라고?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다. 81. 얘는 243. 숫자 배열이 누가 더 크다? 81이 더 크다. 이것은 니은은 틀렸다.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미적인 부분이라고. 바로 끝났어요. 자, 디귿. 디귿도 뭐냐면 3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3의 n제곱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 3의 n제곱에다 3을 곱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근데 왼쪽은 자릿수에서 자릿수를 빼라. 자릿수에서 자릿수를 빼다. 오른쪽은 소수 부분에서 소수 부분을 빼라. 자릿수에서 자릿수를 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소수 부분에서 소수 부분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소수 부분은 가짜 수잖아. 가짜 수를 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수가 아니야. 자릿수는 진짜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표현은 일단은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쓰면 좌변이 뭐지? 로그 3의 n 플러스, 뭐야 이거. 너무 쉬운 말인데? 얘는 로그 3의 n 플러스 1제곱을 말하고 있고, 얘는 오른쪽은 로그 3의 n제곱을 말하고 있네요. 뭐야? 뭐 할 것도 없네. 왜? 로그가 증가함수니까, 현재 증가함수니까. 자, 지금 하는 것이, 자, 지금 도대체 뭔 말인지 지금 이게 얘를
문자로 읽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이 말이야. 뭔 말인지 몰라. 얘를 말로 바꿔야 된다고. F를 우리가 말로 정수 부분, 자릿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말을 바꿔야 돼요. 물론 디귿을 이렇게 안 풀고 따르게 풀어도 돼. 됐습니까? fn 플러스 1은 fn하고 3의 n제곱이다. 3을 곱했다라고 생각하고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자, 9번을 해볼게요. 자, 10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우스 로그 3n 무슨 뜻이라고? 로그 3n의 정수 부분 3n의 자릿수 이런 뜻이라고. 가우스 로그 n의 정수 부분 n의 자릿수 이 말이지. 더하기를 했다는 것은 3n의 자릿수가 n의 자릿수 더하기 1 이런 뜻이네. 똑같이. 왜냐면 정수 부분하고 자릿수는 하나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문제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1의 오차가 발생해. 왼쪽도 1의 오차, 오른쪽도 1의 오차. 그러면 어째? 계산값은 똑같겠지. 그러면 3n을 하면 n보다 자릿수가 한 칸 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갖겠지. 됐니? 표현상은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원래는 표현상은 소수를 하러 가면 뭐 n이 1부터 9까지 뭐 10까지 이렇게 써도 되고 9까지 이렇게 써. 자연수니까 어차피 3n은 어떻게 돼야 돼? 3n은 10보다 더 큰 걸 찾아달라 이런 요구예요. 그러지? 근데 우리는 이 식에서 그냥 3n 했더니 n보다 자릿수가 늘어났어. n은 얼마? 4부터 9까지 되고 그 다음에 30, 30, 33, 34 34부터 99까지 된다. 답이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그거를 식으로 쓴 게 이거라고. 지금 첫 번째 의미가 n이 한 자릿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n이 두 자릿수일 때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됐습니까? 10부터 100 사이에서 33점 얼마보다 큰 수니까 34부터 이렇게 돼서 결론이 여기서 4부터 9까지 나오고 여기서 34부터 99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요 식에서 이걸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다음 조건이 두 개 붙었네요. 로그 n 빼기 가우스 로그 n. 뭔 소리야? 로그 n 빼기 가우스 로그 n은 소수 부분 n의 숫자 배열. 됐습니까? 숫자 배열 로그 n의 소수 부분 로그 6의 소수 부분 그냥 로그 6 그러지? 로그 6은 소수 부분입니다. 얘가 한 자릿수니까 0점 얼마나 떨어질 거야. 그게 더 작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6보다 작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n의 숫자 배열이 6보다 작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얼마 이해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 중에 뭐만 돼? 4, 5만 되겠네요. 6은 등호가 조심해야 돼. 없네. 4, 5만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6보다 작은 주 34부터 얼마까지? 59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요 표현이 어려워요. 사실 나를 설명하시오가 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표현상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자 왼쪽 n의 숫자 배열이 6보다 작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냥. 학교생이 뭐라 하면 선생님 좀 좋은 표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면 돼. 알았지? 윤영아 정신 차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은 자 가우스 로그 A랑 가우스 로그 B랑 같다. 이 말이 뭐지? 정수 부분이 같다. 일단 로그 A랑 로그 B의 정수분이 같다. 이 말로 하고 A의 자릿수와
B의 자릿수가 같다. A와 B의 자릿수가 같다 이 말이지. 우리 해석을 하자면 정수분이 같다 이 말은. 그래서 로그 x가 로그 357 여기서 눈에 357이 들어오면 안 돼.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니까 357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지? 정수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정수 부분은 얼마야? 2란 소리고 그 2란 수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고 x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다고. x의 자릿수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다. 이 식에서 우리는 10의 제곱보다는 x가 크고 10의 세제곱보다는 작다를 써주라 이 말이야. 자, 이게 자릿수 표현입니다. 두 자리, 세 자릿수 표현법이야.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해. 그럼 몇 자릿수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 정수 부분이 얼마다 알려준 거라고. 이랬습니까? 이게 뭐라고? 정수 부분이 같다. 다음은 소수 부분이 같다. 로그 A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A 로그 B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B. 이 말은 뭔 말이라고?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말은 진수 A의 숫자 배열과 B의 숫자 배열이 같다. 자,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A가 357이면 B도 357로 시작하는 수다 이 말이에요. 뭐 0.00357 이런 수다 이거지. 그럼 숫자 배열이 똑같은 뭐만 달라져? 소수점 위치만 다르지.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두 개를 나누어 버립니다. 두 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사실이야. 오, 숫자 배열이 같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뭐 할 거야? 두 개를 나눠가지고 10의 n제곱을 바로 풀어버릴 거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겠지? 아, 내가 아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 그러면 식을 바로 풀 건데 그러면 모든 문제 이런 서술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표현을 해야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 쓰고 뭐 n은 정수 알파는 0부터 1 사이. 로그 B를 m 플러스 알파라 같으니까 알파라 쓰겠지. 두 개 알파 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빼서 로그 연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A가 되고 얘는 n-m이 되는데 m도 정수니까 정수. 그래서 이 식에서 B분의 A라는 것은 10의 K제곱 정수. 정수야, 자연수 아니고 B가 더 큰 수일 수도 있고 B가 작은 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나눠서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쓸 거야. 됐니? 자, x가 10부터 100까지. x가 10부터 100까지인데 로그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로트 빼기 가우스. 뭐야 이게? 소수 부분.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 말이고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x제곱의 숫자 배열과 루트 x의 숫자 배열이 같다는 소리야. 그럼 숫자 배열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나눈다 이거지. 두 개를 나누면 뭐 이렇게 나눈다 이거지. 나누게 되면 x의 3분의 7제곱이 10의
k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10의 7분의 3 k제곱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x가 어째? 1부터 2 사이죠. 연산 좀 하는데? 그러면 5분의 3k가 얼마와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된다. k는 3분의 5부터 3분의 10 중에 뭐다? 정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수는 2, 3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x는 10의 5분의 6제곱 그리고 10의 5분의 9제곱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 식을 출발을 보통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로그 x가, 자, 로그 x는 정수분이 두 자리니까 정수분, 아니 두 자릿수니까 정수분이 얼마야? 1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어 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틀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자 이 말이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20번. 인물이 20번이었니? 오케이. 20번 fx는 정수 부분, gx는 소수 부분. 어딘가 이게 문제에서 본 듯한데? 우리 책에 있었나? 시험지 있었냐? 값을 곱슬 구하라 했어요. 가는 f는 정수고, 사지는 g는 소수인데 4를 곱해서 얘가 정수가 됐어. 이 정수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어떤 값이란 말은 없고. 이게 g가 뭐라? g가 선생님 풀어준 것 같은데 이 문제? 그러지? gx는 뭐다? 4분의 0, 1, 2, 3이다 이 말이고, 일단 두 번째 조건에서 f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 fx 제곱은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 9가 나와야 돼. 9가 나온다는 소리는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가 좀 약식 표현이야. 그러면 2 로그 x는 2n 플러스 2알파가 되는데, 이거의 정수 부분은 무조건 fx는 뭐 씁시다. fx는 n일 거고, 얘의 정수 부분은 fx 제곱은 2n일 수도 있고 2n 플러스 1일 수도 있다 이거지. 2알파가 0부터 2 사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 범위를 쓰겠죠. 알파가 2분의 1까지고. 그래서 얘랑 더해서 9가 되려면 n은 3이고, 얘랑 더해서 9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n은 얼마이고 3이고, 알파는 0부터 2분의 1 사이. 다시 말해서 알파는 4분의 0, 4분의 1만 되더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x는 10의 3 플러스 0 또는 10의 3과 4분의 1.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좀 끊기가 애매해서 바로 가볼게요. 요거부터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잘못된 나오고 1번 지워버리세요. 1번 지우고 2번 갈 거야. 자, 로그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분 fx, 소수분은 gx를 하겠습니다. gx의 gx의 5n제곱으로 읽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못 읽습니다. g는 뭐라고? 소수 부분.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5n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아, 소수 부분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다. 됐습니까? 숫자 배열이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나눴다 이거지.
나눴다는 말은 x의 5n제곱에서 x로 나눴다. x의 5n 마이너스 1제곱이 뭐가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른쪽 식을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뭐가 돼? 로그식으로 나왔네. 그럼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꿔볼게요. 로그는 로그 밑이 x니까 요거식을 5n 마이너스 1 로그 x는 k 이렇게 되겠네요. 5n 마이너스 1 로그 x가 k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식하고 요 식을 연결할 거야. 여기에 우리가 힌트는 뭐냐면 현재 로그 x라는 말은 로그 x가 답답한 놈이고 n하고 k는 다 뭐야? n은 자연수고 k는 정수야. n은 자연수고 k는 정수야. 로그 x는 무리수고.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로그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로그 x 대신에 로그 x 대신에 5n-1분의 k는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를 쓴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넘어갈지. 식이 좀 불편한 것은 왼쪽에도 n이 있고 오른쪽에도 n이 있고 k는 하나밖에 없네요. 식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본 적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적이 있죠 이 문제? 고1 때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지 이거를? 현재 오른쪽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자연수 아니 정수 분수 모습이잖아요. 분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약분이 돼가지고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고 대신 n에다 자연수만 집어넣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 대분수로 바꿔.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뭐로 바꿔. 자 바꾸는 거. 자 이걸 전개해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조립제법 쓰면 됩니다. 근데 얘에다가 조립제법 쓰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1.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1 곱하기 21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식은 뭐 kx, kn 이렇게 나올 거고요. k 쓰면 안 되겠다. 어떠한 n에 관한 식이고. 됐니? 결론적으로 n 플러스 2는 11 곱하기 21의 약수 주의사항은 n은 자연수로 마무리 짓는 거라고. 자, 고1 기술이 여기서 봐봐. 이게 우리가 식을 주어진 식이 소재는 일단 수험 과제인데 밑으로 가니까 약간 우리가 수원에서 수상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자, 4번에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얘는 몇 자리 수이냐 물어볼 때는 몇 자리 수는 뭘로 판단해? 정수 부분을 판단하겠지. 최고 자리 수는 그럼 뭘로 판단하겠어? 숫자 배열을 알면 최고 자리 수를 알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소수 부분으로 판단한다는 소리지. 그러지? 로그 5의 28제곱을 k라고 쓰면 28 로그 5는 로그 k가 되겠죠. 그러지? 로그 5가 나왔어요. 로그 5가 얼마에서 아까 그대로 나왔으면 0.699로 나오겠지.
계산했더니 이게 19.572가 나왔어요. 얘가 19.572가 나왔어. 로그 K가 19.57이지. 여기까지 됩니까? 로그 K가 그러면 로그 5의 28제곱이 19.57이 나왔어. 로그 K가 19.57이 나왔다는 소리는 K는 몇 자리 수고? 20자리 수고. 0.572를 다시 말해서 0.572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아내라. 0.572가 로그 얼마인지 알아내라겠지. 로그 얼마인지는 알아낼 수는 없겠지. 그래서 로그 4가 얼마예요? 로그 4가. 로그 4는 0.602. 아, 얘는 로그 4보다 어째? 작겠고 얘는 로그 3보다 크겠다라는 거니까 숫자 배열이 3으로 시작하는 어떤 수다 이거지.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최고 자릿수는 자릿수? 자리의 숫자. 최고자리 숫자는 얼마다? 3이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소수령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얘를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원래 수는 얼마야? 19.57이지. 여기다가 19를 더하고 여기다가 19를 더할 거야. 로그 3 더하기 19에 로그 3 더하기 19는 로그 3 곱하기 10의 19제곱. 인정되니?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의 19제곱. 이런 게 로그 연산이야. 모든 수를 로그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로그끼리 있어야 연산이 됩니다. 이 19란 수를 로그 10의 19제곱 쓴 거고 로그 3하고 연산을 한 거라고 해. 그래서 얘를 로그를 근데 로그 얘가 얼마야? 얘가 로그 K 다시 말해서 로그 5의 28제곱이니까 양쪽 다 로그를 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만 쉬었다 합시다.